여기는 스클라키 역입니다. 오늘은 시드니 여행에서 빠뜨릴 수 없는 여행지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릿지에 대한 소개입니다. 기억에 남는 추억의 여행이 되길 원하신다면 하루 정도 시간을 내어보십시오. 도보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주변의 오래된 건축물과 현대식 건물의 조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은 교육부 건물인데요. 에드워드 왕조 바로크 건축 양식의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주정부 관리 건물입니다. 1938년에 완공되었고요. 이 건물은 1999년 4월 2일에 뉴사우스웨일즈 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또 다른 건물인 이 건축물은 뉴사우스웨일즈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빅토리아 시대의 자유고전 건축 양식의 화려한 5층짜리 주정부 행정 건물입니다. 식민지 시절 건축가 제임스 바넷이 설계했고요. 1873년에 시작해서 무려 23년에 걸쳐 1896년에 완료했습니다. 주정부 건물을 지나면 나오는 맥카이어 스트리트 맞은편에는 말을 탄 에드워드 7세의 동상이 나옵니다. 동상 왼쪽 편으로 내려가면 바로 뻐근해진 다리를 풀며 쉬어갈 작은 공원이 나옵니다. 곧 맞이할 오페라 하우스를 그리면서 잠시 커피 한 잔과 휴식을 취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석조 잔해들은 무엇인지 이곳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요. 마침 공원에 손녀랑 산책 나온 할머니께서 제게 알려준 이곳에 대한 얘기입니다. 언제인지는 할머니도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옛날에 이곳에 있던 돌로 지어진 다리였는데 그것은 폭풍우 속에 무너져 내린 뒤 남은 흔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페라 하우스에 도착했는데요. 제가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 유명한 곳이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덴마크 건축가 요런 우츠니 설계한 후에 공모전에 출품해서 채택된 세계 건축물사의 길이 남을 명작입니다. (2007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세계유산 협약에 따라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장소로 공식 인정이 되었습니다. (1957년) 호주 정부는 호주를 대표하는 공연장을 계획한 후에 공모했는데요. 전 세계 32개국 233편의 출품작 중에서 덴마크 출신의 건축가 요런 우츠원의 작품을 채택하게 됩니다. 요런은 건축물의 상징이 될 조개 껍질이 시드니 항구의 짙은 파란색과 호주 하늘의 맑은 파란색과 대조되는 타일을 찾기 시작했으며 타일은 강택이 있어야 하지만 눈부심을 유발할 정도로 거울처럼 되어서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타일을 찾던 중 요런은 일본에서 그가 원하던 점토의 알갱이 질감과 미세한 거칠기가 있는 타일을 정확히 찾게 됩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1959년 3월 2일 착공 후 14년 만인 1973년 10월에 완공됩니다. 이는 원래 계획보다도 10년이나 늦어진 것이며 원래 예산이었던 7밀리언을 초과해서 102밀리언이라는 당시로서는 천문학적 금액이 공사 비용으로 지출됩니다. 여론 우쩌는 건축 과정의 불화로 인해서 1966년에 호주를 떠나게 되고 맙니다. 조개 껍질이나 요트의 돛을 연상하게 하는 오페라 하우스의 지붕 타일의 수는 100만 장 이상의 타일로 장식되어 있으며 오페라 하우스의 메인 로비 전면 유리창은 시드니 하버의 풍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오페라 하우스에서 200m가량 걷다 보면 도착하는 페리 터미널입니다. 이곳에서 페리를 타고 바다와 강을 거슬러 시드니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호주인들이 즐겨 이용하는 해상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리 터미널 옆에는 국제여객 터미널이 있는데요. 여행 시즌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발한 많은 크루즈선들이 시드니 항에 정박합니다. 크루즈 여객선에서 내린 관광객들은 거리 곳곳에서 숨은 실력을 뽐내는 연주자와 행위 예술가들의 재미난 퍼포먼스로 인해서 여행으로 지친 피로를 풀어버립니다. 이렇게 연한 페리를 타고 선상에서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찍고 말이죠. 다음 소개할 곳은 하버 브리지입니다. 우선 머리도 식힐 겸 자동차로 다리 위를 한번 달려볼까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자동차로 10여 분 달려오니까 저기 하버 브리지 입구가 보이네요. 이 하버 브리지는 시드니 시티 중심에서 노스쇼까지 시드니 하버를 가로지르는 아치형의 다리입니다. 하버 브리지는 시드니와 호주 자체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너무 잘 알려진 세계적인 명소이죠. 하버 브리지는 아치 기반 디자인으로 인해서 옥글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하며 세계에서 8번째로 긴 아치형의 다리이자 가장 높이 건설된 강철 아치형 다리로 꼭대기에서 수면까지의 길이가 134m나 됩니다. 다리를 완성하는 데 걸린 기간은 1925년부터 총 8년 동안 건설되어 1932년 3월 19일 토요일에 공식적으로 개통되었습니다. 현재 건축 기술로 보면 고난도의 다리 건설이 아니지만 100년 전에 건축 기술로서는 엄청난 고난도의 공사일 텐데요. 의외로 8년 동안 공사 중 재해로 죽은 사람은 16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 하버 브리지는 신년 불꽃축제 하나로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불꽃놀이 쇼를 즐기며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TV로 시청을 하기도 합니다.
매년 열리는 불꽃놀이 쇼는 1976년에 시작되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새해 전야 축제 행사 중 하나로 꽃을 피우면서 시드니에서 꼭 봐야 할 라이브 이벤트로 호주와 해외에서 수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8톤의 불꽃놀이에 7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출하는 쇼는 정말 방대합니다. 15개월의 계획과 18개의 불꽃 장비로 가득 찬 선박 컨테이너가 소요됩니다. 시드니에서 열리는 새해 축하 행사에는 2개의 화려한 불꽃놀이가 포함되는데요. 저녁 9시에 약 8분 동안 진행되는 가족 불꽃놀이와 자정에 12분 동안 진행되는 큰 쇼가 있습니다. 불꽃놀이 축하 행사는 시드니 하버 브리지 양쪽에 있는 일련의 바지선에서 쏘아올리는데요. 다리 난간에서 28,000발의 폭죽이 터지며 폭포처럼 항구로 쏟아지는 장관을 이루는 폭우는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관람 장소는 무료 장소와 티켓 이벤트를 포함하여 항구의 북쪽과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있습니다. 티켓이 없는 무료 장소는 매우 붐비며 사람들은 좋아하는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24시간 이상 야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하버 브릿지 불꽃놀이 쇼를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통을 인내하셔야 합니다. 가장 큰 고통은 교통편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드니의 새해 전야 축하 행사를 보기 위해서 시드니로 모여들기 때문에 멋진 밤을 보내기 위해서는 약간의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도심 도로는 이른 오후부터 폐쇄되어 운전이 불가능하고요. 우버와 택시도 어렵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요. 하버 브리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셔야 합니다. 이 장엄한 불꽃놀이가 끝날 때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집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쯤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교통지옥을 처절히 느끼게 됐을 겁니다. 수천 대의 기차와 버스가 추가로 운행이 되긴 하지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상당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차라리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사람들이 거의 빠져나간 새벽 1시 이후에 움직이시는 게 편안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이동하실 생각은 아예 꾸지 않으셔야 하고요. 택시는 극히 드물고 우버 또한 교통정체로 인해서 상당한 지출을 감당하셔야 할 겁니다. 여행은 때로는 고생이 동반할 때도 있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그것마저 추억으로 남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릿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